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입니다. 자, 오늘 엔캠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종가가 마이너스 4.99%에서 23만 8천원에 끝나면서 24만원을 이탈한 모습으로 마감해줬습니다. 우리가 엔캠 어떤 식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제가 옆에다 띄워놓은 건 뭐냐면, 최근에 저를 사칭해서 금전을 요구하는 케이스가 있다라고 해서 무료로만 진행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투자금 1억 만들기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점 공유해서 계좌 우상향 시키실 분들만 이 번호로 공부라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캠 내용 시작해 볼 건데, 최근에 기사가 나왔었죠.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인터배터리에 깜짝 등장하면서 저번 주 금요일에 엔캠 놀라워라는 발언을 했었고, 그리고 오정강 대표가 안덕근 장관이랑 악수를 하면서 민관합동 배터리 얼라이언스에 참석해서 이런 사진도 찍혔었는데요. 사실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엔캠이 어떤 걸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그 전에 우리가 엔캠과 연관 회사들을 한번 싹 짚어볼 겁니다. 이 엔캠의 대표가 누굽니까? 오정강 대표죠. 오 대표가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틀라스 8000이라는 회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틀라스 8000이라는 회사가 광물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광무라는 회사가 중앙첨단소재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중앙첨단소재는 상지카일룸이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만들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광무와 엔캠이 계속적으로 소재와 돈을 주고받으면서, 광무가 원래 부채가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 부채를 분기당 100억씩 탕감하면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었던 회사인데요. 우리가 광무를 놓고 보시면 좀 무서운 차트를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광무가 이렇게 정말 미친 듯한 대시세가 났었던 종목인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정말 올라갈 때도 무섭게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무섭게 떨어지죠. 이런 최근 구간도 놓고 보시면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세가 무슨 비트코인처럼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얘네들의 패턴이 뭐냐면은 쌍봉을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쌍봉우리가 떠있죠. 떠있고, 이 다음번 구간에서도 보시면 여기서도 쌍봉이 출현해 있습니다. 고점에서 윗꼬리 음봉을 단 쌍봉이 이렇게 출현을 해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런 식으로 이거 쌍봉 아니야? 이렇게 좀 확인할 수 있는 구간이 있죠. 근데 그렇게 많은 시세가 나진 않았습니다. 최근에 많은 시세가 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엔캠이 미친듯이 상승했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 그 재료를 활용해서 더 큰 상승을 낼 수 있었던 광무 입장에서 한 2배 정도밖에 안 올랐어요. 2배 조금 넘게 올랐다라는 말씀인데, 앞전에 이렇게 무서운 상승률을 보여줬던 친구가 2배밖에 안 올랐다라는 게 조금 저는 시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디서 1년 이동평균선을 지지하고 큰 상승 흐름이 있기 위해서 이렇게 매집을 한번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이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거래량,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었는데 그 부근까지 도달하지 않는 거래대금이 보이시죠? 그 구간을 뛰어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그렇게까지 많이 터지지 않은 거는 이 앞에 있던 부분이 하나의 매집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중앙첨단 소재도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 환기 종목인데, 광무도 원래는 환기 종목이었죠. 그러니까 완전 안 좋은 회사를 사와서 정상화를 시켰다라는 얘기고, 중앙첨단 소재도 정말 무서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감자까지 때려가면서 액면가 이하로 주가가 한번 떨어졌던 적이 있는 주식이에요. 그리고 얘도 놀랍게도 쌍봉이 좀 떠 있습니다. 최근에 중앙첨단 소재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중앙첨단 소재가 추세는 더 좋죠, 광무보다. 중앙첨단 소재까지만 놓고 볼 거고, 엔캠 내용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엔캠이 어떤 내용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MSCI 관련한 이슈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IRA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라고 부정을 했었고, MSCI라는 재료를 분명히 고점에서 활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지금 시가총액이 4조 2천억인데 5.8조 이상이 돼야 MSCI 편이 가능한 요건이죠. 그럼 우리가 이 MSCI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환장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 건데,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인덱스다라는 얘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모건 스탠리라는 회사가 만든 코스피 지수 같은 그런 어떤 지수입니다. 근데 이 지수를 추종하는 미국의 펀드가 95%다라는 얘기고, 어떤 펀드 매니저가 난 엔캠이 뭔가 작전주 같아서 싫어요,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볼게요. 근데 이 펀드 매니저가 신흥국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만약에 엔캠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신흥국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이 돈이 어디로 갑니까? 바로 엔캠한테로 흘러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패시브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을 기대해서 일단 먼저 다짜고짜 주가를 올려놓은 다음에 이런 고점 부근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MSCI에 편입되는 패시브 자금이 쏟아져 들어오는 그 종목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그게 일반적인 MSCI의 패턴입니다. 일단 주가를 그냥 다짜고짜 상승을 시켜놓고 이것도 MSCI에 편입될 수 있는 리스트입니다 하면은 일단 신고가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MSCI라는 재료까지 있으니까 개인들의 매수세가 미친듯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으로 MSCI가 진행됐던 골자고, 에코프로머티가 그 사례를 아주 잘 보여줬는데, 이 에코프로머티가 상장하고 나서 그냥 다짜고짜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런 구간에서 MSCI 관련한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에코프로머티는 전구체 관련 대장이죠. 그러면은 전해익 관련 대장인 엔캠이 다짜고짜 주가 상승시켜놓고 MSCI입니다. 충분히 똑같이 따라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하나 세워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에코프로머티 어디가 가장 고점이었냐면은 1월 11일이 가장 고점이었고 2월 13일 날 편입이 완료가 됐습니다. 편입이 완료된 날에 2월 13일에 20% 캔들로 깔끔하게 종가를 마감해줬는데 그 이후로 사실 추세가 지금 별로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 이 외국인이 사용하는 게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확인이 되실 거고, 같은 시기에 편입이 됐던 한진칼도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됐어요? 주가를 일단 그냥 다짜고짜 상승시키면서 이런 구간에서 MSCI에 우리 편입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개인들의 매수세도 계속적으로 동반이 되고, 이런 위에 구간에서 MSCI라고? 그게 뭔데? 하고 뒤늦게 상황 파악이 된 개인들이 이런 구간에서 물량을 받아간다라는 얘기고요. 정작 세력들은 어떻게 해요? 윗꼬리 음봉을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엑시트를 하면서 주가가 무섭게 무너져 내린다. 그게 MSCI의 패턴이고, 프로그램 매수세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게 보이시죠?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이 주가가 떨어져도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그냥 매수 버튼이 눌리는 겁니다. 이걸 딱 매수한 게 아니라 신흥국 펀드를 매수하는 순간 그 돈이 패시브 자금으로 해서 한진칼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요런 구간에서, 그리고 요런 구간에서 외국인의 패시브 자금을 통해서 설거지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인 고점은 여기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2월 13일 날 편입됐던 당일날은 이렇게 쭉 쏘고 빠지면서 재료 소멸로 여기서 종가가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를 갖다 대놓고 보시면 1월 11일이 고점이죠. 에코프로머티도 1월 11일이 고점이었죠.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2월 13일 날 편입됐던 종목 두 개는 1월 11일이 고점이었고 1월 18일부터 시작해서 심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제 팔아야겠다? MSCI 편입되기 한 달 전에는 팔아야겠구나 라는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죠. 그리고 에코프로도 보시면 에코프로도 5월 정기 편입을 향해 달려갔었을 때가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4월 11일이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구간에서 편입이 불발되면서 8월을 향해 다시 달려갔는데, 그때 당시를 놓고 보시면 이렇게 7월 26일이 고점인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거고요. 요런 구간에서 편입이 확정되면서 다시 한번 가는 척 했으나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말씀이고, 그럼 우리가 엔캠이 만약에 5월 정기 편입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면 4월 10일 때까지 매도 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8월 정기 편입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하면은 7월 중에는 팔아야겠구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7월 26일이 가장 고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7월 중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엔캠 같은 경우는 타점 안내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고점에서 음봉이 떨어졌던 날에 신고가 찔러주고 빼는 패턴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요날 바로 전날에, 이날에 제가 신고가 찔러주고 빼는 패턴을 조심하자라고 하면서 2분의 1을 매도하시라고 한번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그리고 이때 매도 안내를 드리면서 타점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 이날이 언제냐면은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로 한번 가서 분봉으로 확인해 보시면요. 이렇게 급락이 연출됐을 때가 1월 19일이었었는데, 대응방을 한번 보시면 상단에 1월 19일이 확인이 되시죠? 대응방 상단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엔캠 고점 신호 발생하였습니다 하면서 2분의 1 매도하겠습니다라고 오후 1시 19분에 제가 1월 19일 날 이렇게 안내를 드렸는데요. 1시 19분이면 언제냐면 이때인데, 이때 안내 드리고 나서 이렇게 큰 하락이 있었고 마이너스 23% 정도 떨어졌던 날인데, 그 뒤로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정리하자면 이때 판 다음에 다시 사서 팔고 다시 사서 쭉 끌고 오다가 오버행 이슈로 이때 한번 매도를 한 다음에 여기서 다시 사서 지금까지 쭉 끌고 오고 있다라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길게 먹었던 구간을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 여기 1월 26일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날이 제가 기억하는 게 현대임스 상장 날이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신규주가 좀 핫해서 신규주한테 좀 수급을 뺏기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엔캠 동시효과 상황을 지켜보면서 마이너스로 출발하면 한번 잡아볼 생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매수가를 11만원의 엔캠 비중의 절반을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 11만원이다라고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11만원인데 장 초반에 107,300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체결이 안 되신 분들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그 다음번 구간 바로 여기인데 17만 7천원 구간입니다. 17만 7천원 언제요? 2월 5일날 한번 보내드렸기 때문에 2월 5일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2월 5일 마찬가지로 대응방 상단에 확인이 되실 거고 9시 15분에 엔캠을 17만 7천원 이하로 안내를 한번 드렸었는데 17만 7천원이면 여기고 9시 15분이면 바로 이 캔들인데요. 9시 15분에 안내 드리고 나서 사실 저는 전일 종가에서 이렇게 밀릴 줄 알았는데 그걸 넘어갔다가 이렇게 연락이 나오면서 이 구간에서 다들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5분봉이니까 40분에 걸쳐서 체결이 되셨을 거다라는 말씀이고, 이렇게 대응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매수매도 타점 안내를 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보내주시면 이 대응방을 통해서 제가 타점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영상을 찍어 올려 드리는 거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시간이 아니라 영상 찍고 편집하고 올라가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응방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는 것이 가장 빠르게 드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판단해서 대응방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4674-9671번으로 엔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 대응방을 통해서 안내 드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혹시 이전에 보내셨는데 아직 초대를 못 받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스팸 처리가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엔캠 얘기로 돌아와서 엔캠이 지금 분봉 흐름상 사실 그렇게 좋은 흐름이 아니라 쌍봉 느낌도 약간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응이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엔캠을 우리가 7월까지 끌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점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엔캠이 빚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최근에도 공시 내용에서 보시면 계속적으로 상장되는 물량이 있죠. 이런 식으로 추가 상장, 추가 상장, 추가 상장, 추가 상장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엔캠은 IRA 관련해서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종목이 아닙니다. IRA 관련 수혜주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IRA 관련 수혜주여서 오른 게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엔캠이 오르는 기간 동안에 다른 IRA 관련 수혜주들은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IRA 관련 수혜주들이 올라갈 거였으면 다 올랐어야지 왜 이게 엔캠만 올라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이 IRA 관련 수혜주들이 이 기간 동안에 떨어졌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이 IRA를 바이든 씨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된다라고 하면 IRA를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라고 얘기했던 법안이에요. 그러면 엔캠이 이렇게 돈을 빌려왔을 때 당시 기준으로 3천억 가까이를 빌려왔는데 이 3천억을 빌려준 쪽 입장에서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돼서 똥값에 상장하게 되면 굉장히 큰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다짜고짜 주가를 들어 올리면서 그럴 리스크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돈을 빌려오면서 주식을 BW랑 CB라고 하는 주식을 주면서 돈을 빌려왔는데 그거를 올해 5월, 6월, 7월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상장하면서 물량을 덤핑해서 그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고,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돼서 주가가 진짜 똥값으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이 돈을 빌려준 쪽 입장에서는 엄청난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에다가 베팅할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다짜고짜 주가 들어올리면서 뭐라고 했어요? 시장에서 IRA 관련 수혜주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정말 말이 안 되죠? 사실. 근데 왜 다른 IRA 관련 수혜주들이 이때 올랐는데 23년도에 엔캠도 같이 올리지 왜 지금 와서 올리나요, 혼자? 그건 왜 그러냐면 이때 같이 올려서 이 위에서 박스를 치면서 계속적으로 7월까지 끌다가 나중에 상장되는 물량을 덤핑하면서 주가를 무너뜨리려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위에서 주가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웅크리고 있다가 다른 IRA 관련 수혜주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웅크리고 있다가 지금 와서야 혼자 독주를 하면서 2차 전지인데도 2차 전지랑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차 전지가 아니라 2차 전지 전액 완전 테마로 해서 움직이고 있고, 심지어 전액이라고 보기도 애매했던 건 뭐냐면 다른 전액 관련주들도 이 시기에 같이 맞물려서 올라간 게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어서 솔브레인 홀딩스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 솔브레인 홀딩스 올라갔던 시기를 한번 놓고 보시면요, 이때 웅크리고 있다가 이때 올라갔죠. 엔캠이랑 같이 비교해보시면, 자, 엔캠은 이때도부터 오르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같이 올라갔죠. 이런 구간에서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가 최근에 쌍바닥 좀 다진 상태예요. 갑자기 LN솔이랑 솔브레인 홀딩스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솔브레인 홀딩스랑 엔캠이 LN솔에다가 전액을 납품해요. 그렇기 때문에 IRA 관련 수혜주도 말이 안 되고 전액 관련 수혜주로 올랐다라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엔캠이 그냥 들어올린 이유가 뭐다? 빚 때문이다. 그러면서 고점에서는 MSCI 관련한 이슈를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7월까지도 봐야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5월에서 7월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상장할 물량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했죠. 빌릴 때 당시 기준으로 3천억 이상. 그렇기 때문에 8월 MSCI를 향해 달려가면서 이런 구간에서 이동평균선이 딸려 올라오는 걸 기다리면서 수렴을 해주면서 이런 식으로 상승 흐름을 7월까지 연출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우린 이런 시나리오를 하나 세워볼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하나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이 구간에서의 매물이 어느 정도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급락 흐름을 연출시키면서 잠재적인 매도 폭탄을 제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구간에서 슬금슬금 뭔가 작업을 할 때, 여기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한번 한 적은 있죠. 거래량을 많이 터트리면서 매집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역사적 신고가를 찔러주고 뺐던 이런 패턴은 아니고 이렇게 사부작 매집을 한번 했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알게 모르게 어떤 물량이라고 하죠? 소위 말하면 부티크 물량이 많이 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름아름 야 이거 뭐 한대 그 소문에 소문을 타고 계속 개인들에게 퍼져나갔던 그런 고급 정보가 지금 이런 구간에서는 굉장히 매도 폭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소문에 소문을 타고 물량이 잠겨서 만약에 이제 급등 흐름이 나오면 이 위에 구간에서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작용이 돼요? 내가 친구한테 소문 듣고 잘 사서 쭉 출발해서 내가 예를 들면 1억을 샀어요. 근데 갑자기 이게 3억이 됐어요. 근데 갑자기 꺾여서 2억 8천이 돼. 2억 5천으로 내려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바로 매도 버튼 누르죠, 그냥. 이거 얼마까지 간대? 이거 100만 원 간대라는 소문 들어도 건너서 듣다 보면 야 그거 확실해? 근데 갑자기 꺾여요. 운봉이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매도 버튼. 야 21선 이탈했다. 빨리 그냥 매도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앞전에 타신 분들은. 그리고 이 위에서 추격해서 들어오셨던 분들은 어떤 존재예요? 계속 매수호가 깔면서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 계속 하시면서 조금 올라도 안 팝니다. 왜냐? 엔캠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까지 올랐는데 나는 이거 먹으려고 했네? 그래서 안 팔아요. 그래서 개인들끼리 이런 손바뀜을 유도하면서 이런 구간에서 순환을 시키면서 개인들의 평단가를 올려놔야지만이 본인들의 돈을 덜 써가면서 최대한 매수호가도 받쳐놓고 아래에 있는 매도 폭탄도 제거해 놓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엔캠 내용을 요약해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엔캠이 지금 현재 월봉상으로 많이 올랐죠. 여전히 지금 280% 가까이 4개월에 걸쳐서 오른 주식인데, 지금 이 포모가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아까 기사 내용에서도 보셨을 겁니다. 이 포모가 뭐냐면은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해서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소외감을.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미친 듯이 올라갈 때 지금이라도 외치다가 못하신 분들, 결국엔 나만 수익 못 보고 있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강하게 지배가 됩니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 이제 추격하고 나면 거기가 고점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쳐다만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아니면 엔캠 이렇게 높은 구간까지 왔다라고 스스로 판단이 되시는 분들 중에 저점에서 출발하는 종목을 잡아보고 싶은데 그런 건 없을까라고 신규 종목을 갖고 가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종목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 종목이 굉장히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바로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인데요. 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이 작년 시장에도 초전도체 관련 종목이 움직이고 나서 움직였었습니다. 최근에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시세가 있고 나서 지금 좀 비실비실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구간에서 초전도체는 떨어진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이슈를 불러일으키면서 이렇게 계단식 하락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 중간중간에 이런 수급들이 어디로 이동한다라고 말씀드렸냐면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양자 컴퓨터가 그냥 컴퓨터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 양자 컴퓨터는 정말 핵폭탄급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슈퍼컴퓨터는 그냥 주판 수준으로 전락해버린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슈퍼컴퓨터는 이제 주판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양자 컴퓨터에 100억 달러 쏟은 이 나라라고 이렇게 책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이 양자 컴퓨터를 만약에 어떤 나라가 개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게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안보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라는 걸 토대로 군사 기밀 같은 걸 보안을 하고 있었던 나라가 있는데, 만약에 양자 컴퓨터를 개발한 나라가 그냥 갑자기 다짜고짜 해킹 시도를 한다라고 하면은 핵미사일 발사 버튼 같은 것도 해킹할 수가 있겠죠. 뿐만이 아니라 군대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안보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를 어떤 나라가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은 다른 모든 나라가 뛰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게 바로 양자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코스닥 시장에서 양자 컴퓨터 종목들이 주목만 받는다라고 하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 종목들은 정부 정책 수혜주로도 편성이 되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양자 코팅 탄소 재난 기업 분야 R&D 도전장이라고 해서 과기정통부가 어디죠? 정부 기관이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가 양자 코팅 탄소 재난 기업 등 5개 분야 세부 과제를 한계 도전 R&D 프로젝트로 정해서 도전장을 내밀었다라고 해서 2월 말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기사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로 저번 주에 나왔는데 SKT가 7개사가 참여하는 퀀텀 동맹을 맺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사진도 한 방 찍었는데 뭔가 계속 슬금슬금 기사가 나오면서 진행이 되고 있죠. 우리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 엑스게이트도 확인이 가능하실 텐데, 우리로가 작년에 양자 컴퓨터 관련 대장이었고 엑스게이트가 부대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는 대장이 교체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보다도 긴 기간 동안 세력이 매집을 했던 그런 종목을 하나 제가 발굴해와서 이 종목을 히든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겠다라는 말씀이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소개를 해봐드리면요,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상장한 이래로 이런 식으로 삼각 수렴으로 고점을 낮추면서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해오던, 그리고 저점을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오던 차트인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했기 때문에, 긴 기간 동안 매집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대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 종목을 가져오게 됐는데요. 최근의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보시면 장기 이동평균선인 검은색 선을 위에서 주가가 계속 놀고 있죠. 그러면서 수상한 흐름을 만들어가는 거를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는 부근부터 시작해서 장기 하락 추세로 가던 이런 흐름을 돌려주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고요. 오랫동안 매집을 한 만큼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양자 컴퓨터, 양자 암호 관련해서 대세 상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온, 그리고 프로그램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이 종목을 선정해서 히든 종목으로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이 이런 구간에서도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올려치는 구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거래량은 들어오는데, 이런 고점 부근에서도 거래량이 딱히 나가는 흔적 없이 매집만 이루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손실복구 하실 수 있고 오히려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종목을 가져와 봤고요. 이 종목을 오픈된 장소에서 제가 유튜브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이 종목의 매수세를, 개인들의 물량을 태우는 것이어서 세력이 의도적으로 한번 주가를 내리고 갈 것까지 염두에 둬서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한테만 제가 이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4674-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양자 컴퓨터 관련주, 양자암호 관련주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이 종목이 만약에 대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런 전고점 구간까지만 가도 200% 가까운 상승이기 때문에 4674-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께 제가 이 종목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목표 기간이랑 비중까지 해서 제가 이 종목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왜 좋다고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이렇게 앞전에 찔러놨던 요런 구간이 결국에는 매집이었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구간의 박스권 상단까지 살금살금 도달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기까지 매집을 해놨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슈팅을 기다리고 있고 슬금슬금 올리고 있는데,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이 위로는 매물대가 낮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도 매집을 다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양자 관련해서 이슈를 받을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한번 돌파 흐름이 나오면 상단까지 이런 역사적 신고가 부근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이 종목을 선정했는데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 이동 평균선인 검은 선이 지금 이렇게 딸려오는 과정에서 손절을 잡더라도 짧게 잡으면서 익절은 굉장히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손실을 복구하셨으면 좋겠고, 보시다시피 이 구간에서 가장 많은 매물대가 찍혀있는 만큼 이 구간에서 집중적인 매물 소화가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요. 제가 유튜브 같이 오픈된 장소에서 말씀드려서 모든 분들이 타게 되면 이 종목이 갈 종목도 안 가면서 한번 개미털기가 나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최근에 종목이 좋은 상황에서 급하게 가실 수 있는 종목으로, 초전도체 다음 테마로 양자 컴퓨터로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 종목을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4674-9671번으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답장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분석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